자, 미국 증시 내용을 국내로 연결을 좀 더 자세하게 종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휴장을 앞두고 거래량도 줄었고 그리고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이 내용이 글쎄요, 이제 연말이니까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이제 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좀 좋지 못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었었고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저녁에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래가 한산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슈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 나오지도 않게 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소폭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이고 결국은 방향성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될 텐데 맞아요. 아직 그런 부분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시간만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약간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는 내용들이 하나둘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우선은 PC부터 좀 자세하게 봐주세요. 네, PC 관련돼서는 일단 월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어요. 네. 4.6이 이제 이 전년도 대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있었는데 한 4.7 정도가 나오게 됐고요. 약간 높았네요. 네, 대신 이제 전월에는 한 5% 정도가 증가를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4.7이 나왔으니까 준 거네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됐다라는 이러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지표가 나오고 나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랐습니다. 사실 10년 국채금리가 한 7bp 정도 오르게 됐고요. 네. 2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한 7bp 정도 오르게 되면서 비슷했군요. 전반적으로 사실상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수가 잘 나오게 되면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제 이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맞아요.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 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상 이제 어떻게 월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될 텐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이제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연준이 금리 선회를 할 정도로 확연하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한 통화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변할 게 없군요. 예, 첫 번째였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CFRA 리서치에서는 내구재 수준화 PC 지수 등 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소화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 연말에 성수기 연말에 이제 거래량이 감소가 되게 되면서 증시 변동폭이 적정 수준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한편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변동성 부분을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상 지난 목요일 증시에서 좀 잘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PC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좀 봤습니다. 자, 변동성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유가가 이날은 또 상당히 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존재감을 보이네요.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당연하다는 거군요. 생각을 할 수가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이제 이 가격 상한제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서 영향이 있죠. 예, 러시아는 사실상 이러한 가격에는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한 이제 제스처를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러시아 통신에서 알렉산드로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네. 유가 상한제 정책을 준수하느니 감산 위험을 이제 감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내년 초에 석유 생산을 5에서 7%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네네. 사실상 이제 러시아가 일일 석유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이었었는데 예. 5에서 7% 정도 되면은 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 70만 배럴 정도가 감산이 되다 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유가에 대한 이제 우려감, 가격들에 대한 우려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한다 이제 이 자산 운용에서 보게 되면은 에너지 트레이더들이 사실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이제 폭풍우라든지 이런 것이 한파가 불어오게 되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항공편들이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네, 네. 여기에 그런 것을 더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러시아가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감산 대응에 더욱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유가가 더욱더 많은 부분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상 금요일 시장이 거래량도 좀 적었었는데 네. 사실상 대부분 상승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에너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많은 부분 상승을 했다라고 강하더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도 한 2.6% 정도 상승,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3%, 그리고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도 한 3.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마켓워치가 2022년도에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워낙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네네. 옥시덴트 페트롤리움은 그보다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잘했군요. 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고유가 환경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었는데 이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 더욱더 부각을 받은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옥시덴트 페트롤리움의 이제 CEO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자사의 손익분기점이 40불 정도 대이기 때문에 부담 없네요. 유가가 70불까지 내려오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성은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오르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뭐 외적인 분위기, 내적인 분위기 모두 다 강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또 종목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또 중요합니다. 간밤에는 약간 마지막 거래일 때는 약간의 혼조를 보여줬었는데 마이크로는 또 올라갔어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관련 섹터가 뚜렷한 방향성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가이던스라든지 평가가 좋지 못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나오게 됐고 월가에서는 사실상 가이던스는 좋지 못하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이 빠졌었고 지금의 이 가격대라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악재를 지금쯤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소화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반도체 관련된 사이클들이 네. 사실 계속적으로 사이클적인 산업을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관련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때 매수를 슬슬슬 시작을 하게 돼서 다시 한 번 더 좋아지는 이러한 흐름이 준비를. 나오게 될 때 네. 이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전략을 사용하자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뭐 이러한 사이클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과연 슈퍼 사이클이 나오겠느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관측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수요 관련돼서 뭐 PC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같은 네, 경우에 맞아요. 계속적으로 늘어날 줄잖아요. 것이 사실 조금 요원하다라는 그쵸.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네. 결국은 서버의 많은 부분 수요를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이런 수요가 창출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슈퍼사이클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지게 되면서 지금 종목들이 많이 싸졌는데 네. 관련돼서는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조금씩 매입을 해서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됐을 때 생각보다 그 폭이 많이 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고려해 가면서 반도체 쪽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 또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나스닥에 대한 지수를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테슬라군요. 큰 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네네. 같고요. 사실 이 금요일 날 장 마감한 이후에 시간에서 테슬라가 한 3%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네.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앞으로 향후 1년 반에서 2년 동안은 이제 지분을 팔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문제됐던 거군요. 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시장에서는 결국은 하락 마감을 하게 되면서 신저가를 갱신을 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악재 있었네요. 뭐 이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상하이 공장 관련돼서 중단을 한다, 뭐 생산 중단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잖아요. 네네.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코로나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 확산이 되게 되면서 공장을 지금 생산을 계속적으로 가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사실상 일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보다 빠르게 생산 중단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악재였군요. 네, 그에 따라서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 올 연말에 테슬라는 진짜 맞을 만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랑 연결시켜 볼 종목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이 딱 한 종목인데요.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이 되겠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은 한 0.7%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장중에는 더 좋은 모습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해 볼까요? 사실 계속적으로 시장이 우리나라 역시도 불안한 시장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관련돼서 금요일 날 많은 부분 출회가 되게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 부분이 이제 관련돼서 기준 조건이 대주주의 기준 조건이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화요일까지는 대주주 관련된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격에 대한 부분의 인상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내년도까지 뭐 이런 부분이 잘 계획으로 짜여지게 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25원에서 많게는 60원까지도 킬로와트당 전력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 한 40원 정도 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실시가 되게 되면은 확실히 그 전보다는 한국전력이 나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은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한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전력 사용량이 최대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사용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실적에는 많은 부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증권사에서도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2,000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얼마 볼까요? 많이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한 5% 정도의 수익률 목표를 삼으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를 더 아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력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금 송태현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0.96%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5% 정도의 상승률을 좀 더 기대해 보면서 접근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